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7일 오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입니다. 이분은 백범기념사업협의회 회장도 겸하고 백범 관련 책도 쓴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지금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천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천인지 아니면 숙청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 기준이 어떤 지명이라든지 배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공천은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이 상향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은 지역구에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공천 관리를 보면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표하는 식으로 합니다. 발표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뽑았던 유권자들은 뭐가 되느냐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유권자보다 더 단단한 당원들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인상적인 것이 지금까지 공천에서 배제된 탈락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이상하게 열심히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 선별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천에서 탈락됐습니다. 이런 일은 보수 정당에서는 좀처럼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 정당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원하는 구역에 출마를 안 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다음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결국 낙마한 사람, 이분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주영 현재 국회 부의장입니다. 현재 국회 부의장이 마치 서류 심사를 거쳐서 안 돼 하는 식으로 밀려나는 정당이라면은 그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격 사유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이 판사 출신인데 세월호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는데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회 활동에서 이 좌파 정권을 상당히 몰아붙였던 투쟁성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락됐습니다. 또 하나, 이 경상북도 청송 출신, 청송에서 국회의원을 뽑혔던 김재원 씨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탈락이 됐어요. 컷오프가 되었습니다. 그 참 모르죠. 다른 지역으로 뭐 요새 험지란 말이 유행인데 험지에 가서 출마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백성주 의원. 이 백성주 의원은 국방차관 출신인데 경북 구미갑 출신입니다. 백성주 의원은
국방차관으로서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몰아붙이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이 불을 질렀던 기무사가 무슨 쿠데타 음모나 꾸몄던 것처럼 그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음모인 것처럼 몰아갈 때 아주 그 대응 실무 팀장으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윤상현 씨, 뭐 친박으로 알려진 윤상현 씨도 인천에 있는 분이죠. 윤상현 씨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다선 의원이에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 잘 모셔간 분도 있습니다. 장기표, 태영호 같은 사람들 아주 훌륭한 인재를 모셔가서 태영호는 최초의 탈북자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비교적 선거하기 쉬운 서울 강남갑에 배치한 점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무슨 기준인지 지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공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 운영을 사조직처럼 하고 무엇보다도 무능하니까 첫째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유능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념 무장이 잘 되어 가지고 좌파와 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연방제 통일로 가장한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을 막을 사람, 첫째 용감성, 둘째 유능, 세 번째가 도덕성쯤 되겠네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밀려난 이 홍준표, 이주영, 김재원, 김태호,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저는 더 인상적입니다. 백성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번 이 공천에서 느끼는 감동이 없는데 혹시 다선 의원을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자르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해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민주정당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숙청입니다. 자유민주정당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논리 체계를 갖춰야 돼요. 어떤 기준에서 공천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놓고 해야 됩니다. 최소한 공천 기준이란 게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된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계속 물갈이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기자들의 주문이죠. 물갈이를 어떻게 합니까? 쇠물을 헌물로 바꾸는 게 그게 물갈이입니까? 헌물을 쇠물로 바꿔야 되는데 오염된 물을 쇠물로 바꾸지 않고 오염된 물을 더 오염된 물로 바꾸면 그게 물갈이입니까?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 그 앞에 새누리당 이 과정에서 자당 대통령 박근혜 씨를 탄핵해가지고 이처럼 나라를 뒤집어 놓는데 앞장선 탄핵 주도에 관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천해서 배제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무성 씨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이 권성동이죠. 권성동 씨는 당시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 출근해가지고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소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는 소추를 하는 검사 역할,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인지 탈락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대체로 친박에 불리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박, 비박 가려서 뭐 하느냐가 아니라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념적 기준이라면 이번 공천에서 전원 탈락시켜서 했습니다. 사실은 60여 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다 몽땅 탈락시키는 게 옳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국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리고 그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던 친박 국회의원 몇 사람도 같이 하는 게 맞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래통합당이 한 공천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버린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나쁘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는데 이거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 좀 떨어졌어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과연 이 바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자유한국당처럼 알릴 수 있느냐. 더구나 자매정당으로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 혼돈을 어떻게 할 거냐. 혼돈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몇십 석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명칭의 대혼란. 국민들을 고문하는 겁니다.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외워서 꼭 우리를 찍어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공천입니다. 공천으로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형호 위원장 얼굴만 나오고 황교안 대표는 요사이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이 아주 부족합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를 그리고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는 비열한 생태를 한꺼번에 폭로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세 번째 가는 패스포트를 가진 그러니까 어딜 가든나 환영받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나 되는 그리하여 일본, 싱가포르 다음 가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100여 개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오면은 규제를 하는 기피 대상으로 만든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결정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이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했다. 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협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잖게 논다. 우리한테 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는 모택동의 이야기에 들으면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예요. 정치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사병들에게 당신 알아서 적군과 싸우라. 나는 적군과 싸우지 않고 멀리서 구경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은 이길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선거철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알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을 알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대변인 성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면서 아주 부딪히는 돌발적인 기상천외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왜냐? 지금 미래통합당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말밖에 없어요. 그럼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지금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이 울분에 대해서 울분을 제대로 터뜨려 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우라병 걸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미래통합당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야당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분노를 잘 유도해가지고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김형호 이분들은 지금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통합 노름, 공천 노름을 하면서 역사의 지금 죄인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압승을 해야 돼요.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졌는데 게을러 가지고 용감하지 못해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